안녕하세요. 이웃집 사는 오언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교육 다 떠나서 내 동생이라면, 내 주변에 친한 지인들, 동생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커피 한 잔 타서 오세요. 오늘 뭐 썸네일 안 중요하고요. 조회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수다 좀 떨어봐요 우리. 네. 근데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요. 보기 싫다, 그죠? 제가 주말에 좀 신경 쓸 일이 있었더니 또 바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나의 하루에 만족하고 계세요? 누구 엄마 말고 나라는 아이, 이 오현미라는 아이 안녕하나요? 남편 챙기고 애들 챙기느라 나라는 아이 하루 종일 내팽개 쳐놓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되게 바쁘잖아요. 할 일은 많고 바쁜데 애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면서 이 나라는 아이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돌봐주셨어요? 뭐 남편, 뭐 자식 뒷바라지 다 해주고, 물론 거기서도 기쁨을 느끼겠지만 이 마음속 깊은 구석에 여기 허전하지 않아요? 꽉꽉 채워져 있나요? 이 각자의 삶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정말 친한 동생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주던 그런 건데요. 자, 지금 행복하세요? 되게 원초적이고 좀 식상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뭐 때로는 다 아는 것 같고 이렇게 식상한 것 같아도 한 번씩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복한가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네. 자신이 어떨 때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숙제 내드리고 싶어요.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3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더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 더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정말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네. 아무튼 제가 아끼는 동생이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동생이었는데, 저는 이 동생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깊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답을 찾고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일기를 계속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해답을 찾고자 한 3년치의 일기장을 다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막 찾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네.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 나의 내면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네. 행복한 게 뭔지 아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즐겁고 행복한 걸 아는 순간 모든 일을 연결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아무리 처음 하는 일이고 그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렵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행복은요,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네, 아니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딱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후에, 5년 후에, 길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렵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보는 이런 연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나중에 꼭 자녀들에게도 이런 방법, 훈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엄마가 우선 알아야 해요. 네. 엄마가 우선 행복해야 하고, 엄마가 우선 행복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래야 엄마가 의미를 알고 즐거움을 알아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식들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보편적인 기준이 있나요? 근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학생이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등등. 자, 이런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고통이 없으면 원래 얻는 것도 없다 이러면서 막 성공의 척도를 이 어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른들의 가치를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요, 이 배움이라는 자체의 즐거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힘들지만 이것만 참으면 너의 미래를 보장받게 되고 성공하게 될 거고 행복하게 될 거야. 미래에 내가 가보지도 않은 그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을 어떠한 그 성취에만 목표를 두고 달리는 거예요. 네.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행복해요?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요? 좋은 직장을 가면 행복해요? 저는 그냥 그거는 안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목표를 달성해서 느끼는 행복감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착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날에 뭔가를 큰 걸 이루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아니면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한다던가 뭐 그것만 다 보고 달리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 일만 하느라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집에를 안 와.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줘도 들어먹지를 않아. 이 중요한 이야기를. 네. 지금 현재의 소중한 것들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안 돌아옵니다, 다시는. 네. 제가 지금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놀자는 소리 아니에요. 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미를 찾아야 돼요. 네.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왜 내 집 마련을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일의 생활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목표는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는 꼭 가족과 함께 하겠어. 아니면 뭐 주말에 하루는 꼭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하겠어. 네, 이렇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요, 사실은 삶을 지탱해 줍니다. 네. 저 멀리에 내 집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사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탱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것만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매일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뭐 매일 못하면 주 2회를 하거나 뭐 월 2회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삶은요, 어떤 뭐 일생일대의 거대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꾸준히 경험이 쌓이면서 그 조금씩 행복해지는 경험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네. 일상에 평범하고 평범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을 얻으려면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행복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행복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산 주위를 이렇게 목적 없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란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거기를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잠재력,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교육학자 몬테소리 아시죠? 네.
뭐라고 하셨냐면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람의 능력, 잠재력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가 우리가 정한 목표가 자신한테 의미가 있어야 해요. 네. 힘은 들지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의미도 찾지 못했고 현재의 그런 정서적인 만족을 즐기지 못하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뭐 이걸 해내면은 밝은 전망이 있어. 이것만을 보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겁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무거워졌네요. 네, 생각해보시고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고요. 정말 아끼는 동생들한테만 해주던 그런 얘기였어요. 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복잡한 이론 다 떠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정의 엄마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가족에서 소외되어 있는 나도 좀 챙겨주시라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엄마 하면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죠. 저는 이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희생이 분명 필요하기는 한데 미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을 한다? 사랑한다? 희생을 많이 할수록 사랑한다?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 관계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 간의 관계가 공평해야 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아이를 위해 엄마가 다 포기를 하고 뭐 이러지 말자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는 공평하다는 게 조금 뭐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엄마로서의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워킹맘보다 전업맘들이 상대적으로 엄마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거 챙기자고요. 네. 뭐 물질적인 것도 좋고 뭐 나의 자기 개발도 좋고 나의 시간도 좋고 내 것도 좀 챙겨보자고요. 네. 가끔은 기분 전환도 좀 하세요. 저처럼 저 머리 했잖아요.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셔야 돼요. 네. 어디 갈 데 없어도 화장도 좀 하고 뭐 쿠션이라도 바르고 뭐 눈썹이라도 좀 그리세요. 네. 나를 좀 가꿔줘요. 애들도요. 엄마가 예쁘면 좋아해요. 네. 자꾸 뭐 애들 거 뭐 사주지 말고 그 돈 좀 아껴서 엄마 것도 사요. 봄도 됐는데 이제 예쁜 옷 사 입으시라고요. 네. 애들 뭐 다 사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애들은 저는 결핍을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달라는 거 다 어떻게 사줘요. 이게 저는 그래서 장난감 이런 거 안 사주거든요. 그냥 결핍을 가르치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결핍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아이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할 줄 알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네. 이것도 다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사주지 말고 엄마 거 사요. 네. 엄마 거 사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엄마 거 사서 엄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다 그 어디 가요? 그 좋은 기분에 가족한테 다 잘할 수 있다고요. 네. 진짜예요. 네. 저도 예전에 육아를 처음 할 때 애만 키우고 산 거예요. 저는 못 돌보고 화장대에 화장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피지오겔 하나 놓고 애랑 같이 전신을 다 사용한 거죠. 얼굴까지. 네. 또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랑 뭐 집에만 갇혀 있는데 무슨 살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제가 옷장 앞에 앉아서 펑펑 운 날도 있어요. 진짜.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위해 새로 산 옷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살 안 빠진 그 당시에 체격에 맞는 옷은 또 사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자, 육아가 체질에 잘 맞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할 때 아동 담당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일로서 애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제가 20대 때 만났던 보호자, 아직도 저한테 연락해주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그만큼 애들한테 정성을 다했다고요. 근데 제 애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육아 체질이 아니에요.
육아 체질이 아닌데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아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뭐라도 해보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고요. 네. 뭐 나이가 이제 많아서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겪어보니까 인생은 40부터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39에 큰딸이 7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애가 좀 컸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해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게 심심해서 이제 소일거리로 공부 같은 것도 해보고, 그때 이제 막 저희 딸이 영어를 막 시작해서 딸이랑 같이 영어도 해보고 슬로우 미러클 그거 하면서 그림책의 재미도 더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다양한 책을 함께 읽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긍정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고, 네, 진짜 인생의 후반전은 40부터더라고요. 안 늦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딸들 어릴 때 갓난아기 키우면서 그때는 갓난아기 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애만 키워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슬로우 미러클에서 조교로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돌도 안 된 아기 엄마랑 함께 일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은 줄 알았잖아요. 돌 안 된 아기 키우면서 그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자, 그냥 뭐 조련에서 만난 사이,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이, 뭐 어린이집 같은 반 엄마 뭐 등등, 막 여유롭게 맛있는 커피 마시고 싶어가지고 근사한 카페 가고 이렇게 뭐 모여서 수다 떨고, 네, 이런 관계도 좋아요. 필요해요. 네. 그런데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어가시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네. 내 삶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요,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에서요, 제가 주절주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름하여 5959 오언니 구독자예요. 제 팬분이 지어주셨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실드행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한번 끌어가 볼까 해요. 네, 제가 지금 하루에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양, 적정한 양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저보고 스터디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난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영어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드릴 수는 없어도 동면은 해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지, 지금 끌어갈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되는 대로 커뮤니티에 공지 올려드릴게요. 네, 해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독 낭독, 오독 한번 씹어 먹어보자고요. 이름 참 잘 됐지 않아요? 5959 오독 다 오언니 구독자예요. 네,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이런 스터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네. 제가 3년치 일기장을 들여다봤더니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감정들, 보람들, 그게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제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인성이 좋고 인품이 뛰어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좀 종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라고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었는데요. 네, 아무튼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나 변화되고 있다, 뭐 잘 해나가고 있다,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정말 중요한 걸 알았다, 뭐 이렇게 댓글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저의 궁극적인 가치를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러한 가치를 함께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좀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일에서 제가 의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를 위해, 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든 일에 있어서 꼭 이런 의미와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개인의 발전, 성장, 행복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가? 내 가슴은 내 삶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뭐 등등 많겠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